점유취득시효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처분을 한 거면, 지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갑은 이 취득시효 완성을 인한 그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근데 아직은 을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이걸 누가 책임질래?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그래서 갑이 이제 그 소위등을 받으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위등을 받으면서 여기 받았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변제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근저당권은 이 근저당권은 을구에 있고 소유권은 갑구에 있는데, 이 소유자가 변하든 말든 근저당권은 계속해서 존속하죠. 이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냥 땅을 넘기면 그만, 경매에 넘기면 그만이죠.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고 같이 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갑이 이 근저당을 이렇게 대신 변제를 했으면, 갑이 대출받은 게 아니잖아요. 소유자인 을이 대출을 받은 거고, 갑이 그러면 이걸 대신 변제했으면 을한테, 야, 네 대출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구상금 야 내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내가 지금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는데 너는 지금 이 땅을 나한테 넘겨줘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다 대출을 받아? 그럼 그 대출금 그거 부당이득이야. 내가 그거 대신 갚았으니까 너 그러면 그 토해내 라고 나한테 부당이득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청구할 수 없죠. 우리 판례는 이 근저당권을 안고 취득을 하는데, 그 부담을 제거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너 점유자 갑, 네 본인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을한테 요구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결론을 알고, 이 해당 판례가 있어요. 이게 문제됐던 판례. 그 판례 이제 내용이 조금 약간 긴데, 그걸 이제 적어줘야 되는 게 문제 포인트였고, 이거는 문제 3번입니다. 이거는 포인트였고, 지금 그러면 이 갑은 원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대출금을 대신 갚고도, 지금 갑이 대출금 받은 게 아닌데 을이 대출금 받아서 을이 대출금 다 썼는데, 이게 을은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갑한테 구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그럼 갑이 결국 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는 건, 이 을한테서 이 땅값의 70%를, 사실 땅값을 지불하고, 원래는 공짜로 얻을 수 있던 땅이었는데 땅값을 지불하고 가져오게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때 판례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왜냐면 을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땅을 뺏기게 된 거는, 이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M1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점유취득시효의 취지가. 그거는 갑 너한테도 적용된다. 갑 너는 2005년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빨리 을한테 청구를 해서 등기를 받아왔어야지. 근데 지금 을이 지금 이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08년 5월 1일이죠. 지금 3년 4개월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너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으니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빨리 이렇게 했으면은 너가 이렇게 대출금 갚을 일 없잖아. 공짜로 그냥 땅 취득할 수 있었던 건데,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지 마라. 한참 뒤에 오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와라. 정산할 거 있으면 줄 거 빨리 주고 받을 거 빨리 받고 이렇게 하라 이거죠. 질질 끌지 말라 이거죠. 나중에 들고 오면 골치 아프고 증거조사하기도 힘들고 머리 아프니까. 그래서 너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갑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을한테 내용증명 보내야죠. 그 기하의 댁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내가 네 땅을 자주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점유를 했거든. 네 땅 뺏어서 내가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20년이 지나면 이제 이 땅을 아예 나에게 준다네.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소위등 넘겨라. 이거 소위등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니까 우리 손잡고 등기소 한번 가자. 이런 거죠. 마무리는 다시 기하의 무궁한 번영과 댁내 두루 평안하심을,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어야죠. 안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또한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갑은 어쩔 수 없이 이 대출금을 갚았어도 을한테서 이거를 구상할 수 없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대출금을 갚게 되면서 그냥 땅값의 얼마를 일부 지불하고 사실 땅을 산 거나 다름이 없지만 어쩔 수 없다. 그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 밑에 거는 이제 문제 3번이라고 할게요. 문제 3번은 을이 갑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는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을은 소유권에 기해서 소유권자로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증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갑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게 되죠. 이랬을 때 갑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이 점유자한테 소유등을 이제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민법 245조에 따라서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제 변동이 됐으니까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건 불법행위죠. 당연히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서 의무를 지는 자가 알면서 이렇게 처분 매매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행 불능에 이르렀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매매 대금을 지금 증여를 해준 거면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매매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갑이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또 이 B는 갑은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지금 이게 B에게 이렇게 증여가 됐으면, B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B가 이중매매 사안이랑 똑같죠.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제2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왜냐면 B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B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든 뭐 완성이 됐든 뭐 넘겼든 어쨌든 이 사람 B는 아무 문제가 없고, B는 소유자인 을한테서 매매를 했든지 간에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적법하게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받고 등기까지 취득을 했다면은 B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취득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 B에 대해서 이 토지를 되찾아올 수 없죠.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제2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올 수는 없어요. 매도인한테 손해배상하는 건 별개로 하고, 그렇듯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대신 을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그 땅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것이고, 혹시 그 채무불이행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지금 점유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런 청구권이 생기는, 갑자기 떡하니 생기는 거지, 애초에 이 두 사람이 무슨 약속을 했다거나 채권 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390조를 적용하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을 때 적용 가능한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행 불능이 되었죠. B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갑은 갑에 대한 소유등 소유등을 넘겨줄 의무는 이행 불능에 이르렀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대상 청구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수용이나 보험 등으로 인해서 수용 보상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으면 이거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가 있죠. 채권자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증여를 해줬기 때문에, 증여는 무상계약이잖아요. 내가 반대급부 없이 그냥 토지나 건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온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죠. 그렇다는 점. 왜냐면 일감적으로 보통 이중매매도 그렇고 보통 이걸 매매를 하지, 이렇게 갑자기 공짜로 생뚱맞게 증여를 준다는 게 여기서 이 대상 청구권에 대한 논점. 받아온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취득시효로 완성으로 인한 소유등 청구권을 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그 소유자가 처분하기 전에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아까 내용 증명 보내서 알려라. 그러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말고 권리를 취득했으면 빨리빨리 행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알렸거나 청구권을 행사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를 제기해서 매매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 청구권을 행사를 했으면, 소를 제기해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증여이기 때문에 반대로 받은 반대급부가 없어서 대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거는 대상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논점 써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뭐 750조 불법행위 이거밖에 없죠. 네. 이런 것들은 같이 논점으로 모든 권리구제수단, 이렇게 그럼 이거에 관련된 걸 다 적어줘. 정답이 아니더라도 청구할 수 없는 권리더라도 너가 알고 있는 거, 너가 공부한 거 다 적어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휴, 1문이 끝났나요?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자 이제 문제 4번이네요. 문제 4번 달리, 자 이제 위에 거 상관하지 말고 하라는 뜻이죠.
A는 엑스토즈의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허위로 인한